자,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스토캐스틱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간단한 예를 가지고 그 스코어를 매긴다, 점수를 매긴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에이전트, 강화수법에서는 그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쓰고요. 요원,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은 에이전트라는 그 캐릭터가 나오죠. 그래서 시작을 하면 정 가운데 있고요. 왼쪽 끝, 오른쪽 끝으로 가게 되면 이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얘는 좌우로 움직이고요. 오른쪽 끝에 가면 끝나고 왼쪽 끝에 가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간격은 특정한 숫자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요만큼 한 10단계 가서 끝나거나 또 이쪽으로 가서 끝나거나 뭐 5단계 마이너스 5 이 정도 가면 끝나고요. 대신에 이제 스코어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점수를 여기에 리워드로 배치를 했습니다. 리워드가 다 합쳐진 거를 리턴이라고 부르고요. 그 뒤에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하겠고, 얘가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다가 요 끝에 가서 뭐 끝나면은 그때 리워드 2를 얻고 여기서는 플러스 2를 얻는다 라고 한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처음 위치를 우리가 이니셜 포지션 또는 스타트 포지션 이런 이니셜이라는 용어로 쓰게 되겠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익스플로레이션을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익스플로레이션은 탐색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탐색기 얘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 끝나면 너는 스코어 점수를 2점을 얻었어.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끝나면 너는 이제 1점 받았어. 이렇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에서는요, 모든 게 다 스토캐스틱하게 결정이 납니다. 뭐, 여기서는 뭐 거의 랜덤에 가깝게 이렇게 할 거고요. 양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확률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확률을 0.5를 대입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꼭 있고요. 이 강화수법에는 시작 지점, 이니셜 포지션, 이니셜 스테이트 이런 용어를 쓰이고 터미널이 꼭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 스테이트 또는 터미널 포지션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가면 모든 탐색 과정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왼쪽이 좋을까 오른쪽이 좋을까 우리는 딱 보면 야씨 오른쪽으로 가야지. 걔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면 좋을 텐데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갈팡질팡 하다가 어찌하여 운이 좋아서 터미널에 도착하면 리워드를 얻고 끝이 나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얘는 그 영화 매트릭스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빨간 알약, 녹색 알약이 있는데 버튼이 두 개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완전 랜덤으로 랜덤이지만 확률적으로 양쪽은 똑같이 0.5를 갖습니다. 그래서 랜덤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확률적으로 이쪽이 0.5 또는 이쪽이 0.5의 확률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비두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 갈팡질팡 왔다 갈 거고요. 이 에이전트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가만히 서 있는데 매번 매 스텝마다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확률 0.5를 가지고 결정이 될 거고 끝에 가면 리워드를 얻기만 합니다. 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핵심이고요. 에이전트는 이 끝에 무슨 리워드가 기다리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거를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1000스텝의 익스플로레이션 탐색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랜드 인트를 그냥 뿌렸습니다. 그러면 랜드 인트는 내부적으로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2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니까 확률적으로 두 개가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액션 A가 결정이 나요. A가 0이면 왼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S, 스테이트는 좌표는 한 칸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A가 1이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가서 S는 하나가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S가 마지막 0에 도달을 하면 그때는 왼쪽 끝에 도달을 하면 R은 1, 리워드 1을 얻고요. S가 10에 도달하면 0, 1, 2, 3, 4, 5, 6, 7, 8, 9, 10 오른쪽에 도착했기 때문에 리워드 R은 2를 얻습니다. 이 짓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간단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이 익스플로레이션은 한 턴 시작하면 왔다 갔다 하다가 터미널에 도착하면 끝.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이 내부에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할지 몰라요. 근데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가 한 번의 익스플로레이션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explor라고 하는 함수를 몇 번을 불러오냐? 1000번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1000번을 돌아다닐 거고요. 터미널을 1000번 만날 때까지 돌아다닐 거고, 익스플로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리워드를 리턴을 해줬죠. 그래서 1이면은 왼쪽에 간 거고요. 2이면은 오른쪽에 간 거구나 라고 이거 카운터에서 보시겠습니다. 결과를 봤더니 첫 번째 한번 제가 1000번 첫 번째 테스트를 해봤더니 506번은 왼쪽에 가서 멈췄고요. 오른쪽에 가서 멈춘 건 494번이에요. 두 번째 1000번을 또 해봤더니 4855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뭔가요? 아무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냥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거의 비슷한 비율로 1대1의 관계로 가서 멈추더라 라는 결과만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가 왜 왼쪽에 많이 가거나 오른쪽에 많이 가지 않고 똑같이 갔을까요? 그 당연한 걸 물어봐요. 그죠? 왜냐하면 얘는 정확하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에 갈지를 랜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는 확률적으로 0.5, 0.5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레프트에 간 경우가 500이라는 값을 수렴할 것이고 오른쪽에 가서 멈추는 경우가 또 500에 수렴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면 506, 485, 568 한 7개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더하기 해서 평균을 볼까요? 506 더하기 485 더하기 왼쪽 터미널에 간 경우입니다. 498 더하기 503 503? 503에는 박씨 아줌마가 있는데 485 그래서 총 7번의 경우로 나눠보면 501.7이 나옵니다. 500에 가까워지고 있고 얘는 반대로 499 정도 되겠죠. 이걸 계속 많이 하면 할수록 양쪽이 당연히 왼쪽 터미널 또는 오른쪽 터미널에 가서 멈출 것도 0.5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이게 되게 여러분들한테 시사점이 있는데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액션의 관점에서 0.5, 0.5를 했는데 이게 되게 먼 거리죠. 지금 보면 여기 0에서부터 시작할 때는 5에서 시작하고 10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액션을 뿌렸더니 왔다 갔다 할 텐데 여기에 가서 멈추는 것도 거의 한 500번 될 거고요. 여기 가서 멈추는 것도 한 500번 정도가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작은 액션 하나가 액션을 수행할 때 이 시스템이 뭔가 별다른 요소가 없다면 이쪽에 갈 확률도 역시 0.5 대 0.5가 된다라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얘기입니다만 되게 의미심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실험이고요. 이 실험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별게 없습니다. 빨간 버튼, 초록 버튼을 누름에 따라서 액션이 레프트를 누를 확률 0.5, 라이트를 누를 확률이 거의 0.5에 가깝기 때문에 터미널에 가서 멈추는 것도 0.5 또는 0.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왼쪽 아니면 오른쪽을 선택을 했는데 결국 터미널 왼쪽으로 갈지 터미널 오른쪽으로 갈지가 확률적으로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면 리워드를 많이 얻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면 2를 얻고요. 왼쪽에 가면 1을 얻더니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기대값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대값. 자, 아까 얘기 드린 대로요. 기대값 EX, expectation of X는 무언가 X 곱하기 PX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 때는 기대값, 리워드를 얼마를 얻냐면 1을 얻죠. 1을 얻고요. 왼쪽으로 가서 터미널에 가게 될 확률, 액션하고 다릅니다. 이건 왼쪽 터미널에서 멈추는 확률이에요. 거의 2분의 1에 가깝다라는 걸 첫 번째에서 봤기 때문에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여기가 시그마니까 더하기가 되겠고요. 오른쪽, 그러니까 리워드가 1 아니면 2의 경우가 있는데 2를 얻게 될 확률도 오른쪽 터미널에 멈추는 확률이 2분의 1에 가깝기 때문에 1.5라고 하는 기대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지점에 딱 서 있기만 해도 나는 결국 멈추면 1.5 정도는 얻겠구나 확률적으로 이런 결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처음 상태에서 있더라도
좋아. 나는 어쨌든 여기서 내가 움직이긴 할 건데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물론 안 움직이면 아무 결과가 벌어지지 않겠지만 내가 움직이게 되면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한 군데 가겠지만 여러 번 하게 되면 나는 1.5 정도는 얻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시작은 시작이 반이다.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시작도 안 했는데 일단 1.5라고 하는 약 1과 2의 절반 정도 되는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은요, 이 리워드라고 하는 값들을 합쳐서 평균을 내게 되면, 내가 이거를 학습하는데 쓸 수가 있겠네요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L9 테스트 2에 있습니다. 가운데 지점이 기대값이 약 1.5가 되고요. 이쪽에 가게 되면 평균적으로 여기는 리워드 2를 얻는 거죠. 당연히. 계속 2니까 여기에 가는 살을 다 합쳐보면 당연히 2가 될 거고요. 왼쪽으로 가는 경우에 평균값을 보면 1이 무조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 2에서 해봤더니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2000번, 뭐죠? 익스플로레이션을 아까 몇 번 한다고 그랬죠? 1000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익스플로레이션 1000번을 했을 때 왼쪽으로 가는 경우 503 나왔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497. 박근혜가 자꾸 나오네요. 오늘 기분 나쁘게. 네.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경우에 리워드는 무조건 2를 얻을 테니 리워드를 합치게 되면 503이 나오겠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2를 얻게 되니까 497 곱하기 2, 99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평균값을 보면 왼쪽은 2를 얻고 오른쪽은 2를 얻기 때문에 평균이 높은 데는 어디예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꼭 말을 해야 되네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문제가 복잡해지면 에이전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에버리지를 취한다라는 부분까지 좀 여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바꿔봅니다. 방금 전까지는 너무 단순해가지고 뭐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설명을 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기 위치를 여기가 아까 시작 지점이 0이고요. 여기가 10인데 0, 1, 2, 3 초기 위치 이니셜 스테이트를 3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7칸을 가야지 10이 나옵니다. 문제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으로 갈 때 물론 이때도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1이라는 리워드를 얻고 오른쪽으로 가면 리워드 2를 얻을 텐데 뭐 이 상태로 보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죠?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리워드 2를 얻는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만사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쪽에 걸어가는데 7칸을 걸어가야 되고 여기는 3칸을 걸어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걸어가는데 힘이 빠진다라고 하면 나는 오른쪽이 좋을까 왼쪽이 좋을까가 조금은 헷갈려지죠. 그래서 걸어 다닐 때 여기 나쁜 놈이 나타납니다. 칼을 들고 나를 푹. 그래서 나는 데미지를 마이너스 0.1을 얻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갈 때마다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마이너스 0.1씩 피가 까입니다. 피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여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라는 게 조금 헷갈리죠. 뭐 쉽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0.1이니까 여기는 7칸 가면은 마이너스 0.7이 까일 거고요. 마이너스가 될 거고 리워드는 2 얻으니까 1.3 여기가 좋네. 여기는 3칸 가면 마이너스 0.3이고 여기는 1이니까 0.7밖에 안 되니까 이쪽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마이너스 0.7 깎이겠네. 근데 지금 스토캐스틱하게 가고 있거든요. 흔들리면서. 그러면 과연 여기가 좋을까요? 여기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많이 그 모델링 관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에이전트가 이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미끄러져 갖고 뒤로 가는 것들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뒤로 가거나 또는 제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세계, 이게 바로 스토캐스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의도를 갖고 가지 못하고 이리 가려고 해도 뒤로 가고 이리 가려고 해도 뒤로 가고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가야 되다 보면 이 산적을 만나서 마이너스 0.1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세계관이 바로 강화학습법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길이어서 가면서 중간중간 산적을 만나서 마이너스 0.1 몬스터를 만났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움직일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가 돼서 마이너스 0.1이 됐다고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좋을까? 오른쪽이 좋을까? 왼쪽이 좋을까? 이거가 이제 한 번에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L9 테스트 3에서 이걸 테스트를 해보겠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 이니트라고 하는 부분에는 매 턴마다 이제 초기 위치로 바꾸는 게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코드가 익스플로러가 조금 복잡해졌죠. 자, A가 0 나오면 두 번 왼쪽 아니면 오른쪽을 선택해서 S는 마이너스 또는 S는 플러스 이렇게 됐고요. 다음 여기에 이제 매 턴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몬스터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0.1씩 깎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기도 전에 이미 마이너스죠. 여기 시작할 때는 0이었는데 이쪽으로 갈 때마다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끝에 가면 이제 플러스 2를 얻는 거죠. 그래서 죽기 직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 끝에 가면 1, 왼쪽 끝에 가면 1, 오른쪽 끝에 가면 2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하나가 한 번의 탐색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 번, 1000번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결과, 그 다음에 또 1000번을 했을 때 두 번째 결과입니다. 이 문제 이제 보시면 조금 이제 뭐가 좋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1000번을 해봤더니 왼쪽에 가는 경우가 723이에요. 아무래도 왼쪽에 가깝잖아요. 랜덤하게 움직이다 보면 왼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서 723이 나왔고요. 대충 7대3 정도의 비율이 나오고 있죠. 가까운 위치로. 오른쪽에 가서 멈추는 게 277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때 얻었던 모든 리워드, 왼쪽에서 끝났을 때의 리워드를 보니까 마이너스 0.817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가서 멈췄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깎였냐, 그리고 플러스 2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807이에요. 별 차이가 없지만 약간 0.01만큼 오른쪽이 조금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처럼 뚜렷하지 않죠. 두 번째 또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는 711번이 마이너스 0.677이 나왔고요. 289번을 했는데 무려 마이너스 1.154. 여기가 더 안 좋게 나왔어요. 거리가 멀어서 가면서 계속 중간에 껴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몬스터한테 피가 깎여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과연 왼쪽이 좋은가 오른쪽이 좋은가의 문제에서 보시면 첫 번째 1000번, 두 번째 1000번을 했을 때 이걸 두 개의 결과를 합쳐서 2000번을 했다고 치면 대략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0.7 될 거고요. 여기는 합쳐보니까 마이너스 거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왼쪽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여기로 가면 0.7이 깎일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쪽으로 가면 0.3이 깎이니까 결과는 0.7이고 여기는 1.3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스토캐스틱 세계관에서는 흔들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물론 여기서는 완전히 랜덤하게 지금 걷고 있어요.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를 전혀 선택하지 않고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쪽이 결과가 더 나쁘게 나오는 사례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이 문제의 특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이리 가고자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세계관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로봇 가지고 또는 탱크, 장난감 탱크 가지고 보시면은 두 개 똑같이 앞으로 밀면 탱크가 앞으로 똑바로 갈 것 같은데 똑바로 못 가죠. 똑바로 못 가고 옆으로 삐딱하게 이렇게 비틀어집니다. 바로 그런 세계관이 스토캐스틱 세계관이에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은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양쪽 발을 두 개를 이렇게 또박또박 걷고 가려고 해도요, 눈을 감고 걸어가 보시면 삐뚤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고,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두 개를 앞으로 가 전진해도 얘는 가다가 삐뚤어 갑니다. 또는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차가 거의 없을 때 살짝 핸들을 놓고 눈은 감으시면 안 되겠고요. 핸들을 살짝 놓고 쭉 가면 차가 삐뚤어 갑니다. 이런 세계관이 스토캐스틱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똑바로 가고 싶지만 환경의 영향 때문에 삐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삐뚤어 가는 것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랜덤하게 해놨을 때 우리는 과연 리워드가 어디가 높냐를 그냥 이쪽에 리워드는 1이고 여기는 2이고 마이너스 0.1씩 까인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여기가 좋은지 여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또 다르게 이 문제를 재해석하는 방법을 얘기 드리면, 제가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법은 결과를 얻는 것보다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더 힘든 분야 중에 하나예요. 왜 이쪽이 더 유리하게 나왔을까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로 가면요, 일단 이쪽 근처로 가게 되면 여기서 헤매요. 랜덤하게 헤매면 헤맬수록 마이너스 0.1이 까이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게 좋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빨리 끝나면 여기서 흔들리더라도 이쪽으로 훅 빠져버리니까 에너지가 깎일 시간이 별로 없고요. 얘가 이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이쪽 근처에서는 길이가 멀기 때문에 이 공간을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칼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사실은 피가 더 많이 깎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디터미니스틱한 세계관, 결정론적인 세계관은 마이너스 0.7과 마이너스 0.3이라는 여러분들의 모델 기반의 생각 때문에 이쪽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더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하다라고 하는 것들의 한 가지 단편적인 사례를 이런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래서 테스트 3번의 경우에는요 1000번 대신에 10,000번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0번씩 2번 해본 것 같고는 믿을 수가 없어서 10,000번을 해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번 했을 때 예를 들면 723 대 277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8 711 대 289 마이너스 0.67 마이너스 1.15 방금 전에 여기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1000번씩 2번밖에 안 했으니까 더 많이 해봐. 그래서 10만 번을 해봤더니 10만 번씩 여러 번을 해봤어요. 6984, 3016. 일단 왼쪽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왼쪽 터미널에서 멈추는 가능성이 당연히 약 0.7 정도가 다 돼요. 7000 대 2900, 6969 대 30. 왼쪽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때 얻은 리워드의 평균값은 보시면은 마이너스 0.68, 마이너스 1.01. 역시 왼쪽이 낫죠. 마이너스 0.67, 마이너스 1.9. 왼쪽이 낫습니다.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1.9. 왼쪽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거. 여기 마치 트럼프와 바이든 보는 것 같습니다. 왼쪽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중간에 마이너스 0.1씩 깎인다라고 하는 이 특이한 성격 하나를 넣음으로 해서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스토캐스틱한 환경에 의해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끄러운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보시면은 이런 확률 0.5 대 0.5 비율이었지만 리워드를 모아서 마지막에 가서 리워드 중간에 피가 까이는 거 그걸 통계적으로 전부 다 평균으로 통계도 아니에요. 확률도 아니고 이 부분은 평균입니다. 평균으로 보게 되면 왼쪽이 좋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강화학습법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여러 번 지금 보시면 10,000번씩 한 10번 정도 하니까 왼쪽이 확실히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컴퓨터 에이전트에게 여러 번의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게 하고 어디가 좋은지를 찾아 들어가는 스토캐스틱한 방법이 바로 강화학습법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0.7, 1.3 여기는 3칸이고 여기는 7칸이라서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세계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다르게도 왼쪽 빨리 끝나는 부분이 시간에 대해서 피를 돌아다니면서 산적을 만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게 득인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이 스토캐스틱한 세계관에 대해서 이해하시기라고 제가 만들어낸 예제이고 중간중간에 피가 까이고 문제가 처음에는 이해하기 편하지만 약간씩만 문제 마이너스 0.1 정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실제로 적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많이 달라지는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것들을 어떻게 합쳐 나갈 것인가,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발생을 하고요. 이 부분을 이제 뒤에서 다음 주에도 더 배울 텐데요. 합쳐서 나눈다라는 컨셉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 2, 1, 0 한 번에 해서 왼쪽이 만나게 되면 1 빼기 3 곱하기 0.1에서 0.7, 이게 아마 베스트 경우일 거고요.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3, 2, 3, 2, 3, 2, 3, 2, 3, 2, 3, 2, 3, 2 하다가 이렇게 가면은 1 빼기 이게 19개가 되거든요. 이 사이에서 0.1, 0.1, 0.1씩 까다가 2를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가 마이너스 0.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가면 0.7, 와, 19번 만에 가게 되면 마이너스 0.9. 0.7과 마이너스 0.9를 평균을 이 자리에서 취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세 번 만에 무조건 갈 수 있다고 치게 되면 이걸 3번을 했는데 이 에버리지를 취하는 것이 세 번 만에 갔기 때문에 3분의 0.7에서 매 턴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0.233, 그 다음에 19번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마이너스 0.9를 얻었는데 19로 나눠서 마이너스 0.047, 이거 두 개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 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이 에버리지를 하기 위한 방법론을 다음 주부터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323232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는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에버리지 리워드 내가 터미널에 가서 끝났을 때 얻은 모든 리워드들을 어떻게 평균을 취하기 편하게 할까라고 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내가 얻은 모든 리워드들을 평균을 취하는 방법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 방법론이 굉장히 그 강화학습법에서 옛날부터 문제가 많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을 취한다라는 개념이 말로는 굉장히 쉬운데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평균을 취하려다 보니까 특이한 기법들을 쓰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그 리워드의 평균값을 보고 그 리워드가 커지는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옵티멀 패스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넌지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서 이 그 리워드들을 합치면은 그거는 코스트 펑션이자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걸 강화학습법에서도 왼쪽으로 가는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냥 썸을 해서 쓰면 어떨까, J라고 하는 코스트 펑션 또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넣으면 어떨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얘는 무조건 평균을 취해야 됩니다. 왜냐? 이 세계는 스토캐스틱 세계이기 때문에 합치는 거는 되지 않습니다. 합쳐서 모든 합이 작은 데로 가게 한다. 그런 컨셉, 그건 옛날 생각이시고요. 스토캐스틱 세계관이기 때문에 내가 왼쪽으로 가는 사례들을 전부 다, 왼쪽으로 가는 사례, 오른쪽으로 가는 사례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익스펙테이션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강화학습법을 초반에 어렵게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들에 대해서 전부 다 뭔가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그 평균값,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는 부분을 다음 주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